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 대릭쌤입니다. 자, 이제 외국인 전형이 나왔는데 왜 외국인 전형이냐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싱가포르를 가든 홍콩을 가든 미국을 가든 다 외국인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국내 입시, 여러분도 국내 입시 잘 아시잖아요. 국내 입시에 보시면 정시든 수시든 정확한 인원, 리콰이어먼트, 합격 선까지 다 발표를 합니다. 로컬 사람들한테. 근데 반대로 서울대나 연고대 외국인 학생들의 스펙이라든지 합격 기준이라든지 모집 인원은 약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한다라는 거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을 벗어난 순간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 전형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개 속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이라든지 합격선이라든지 그거 우리가 한번 찾아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그걸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이쪽이 전문가이시지 않냐.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물론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는 맞지만 정확하게 저희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입학사정관이다. 내가 입학사정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을 뽑을까? 그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 마인드입니다. 그냥 아버지들. 지금 아마 저 또래, 저가 좀 일찍 아이들 키워서 대학생이긴 한데, 저 또래들이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 대학교 가는 나이 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저한테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이게 내가 여차저차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는 얘기하죠. 야, 네가 공부 좀 해라.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어딨냐? 우리 와이프가 알아서 난 일하기도 바쁘다. 이게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아버님들, 어머님들 들어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이니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항상 제가 언급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NUS, 싱가포르 국립대라고 한다면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협의의 싱가포르 국립대라고 생각해서 좁게 해석을 한다면 보이시는 NUS 하나예요. 하지만 저가 말한 싱가포르 국립대학 계열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정부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율에 따라서 이루어진 대학들인데 그 대학이 보이시는 것이 7개라는 거예요. 특히 예일 NUS 칼리지나 NUS나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하신다고 막 들어가시면 이게 뭐야? NUS 안에 예일 NUS가 있는데 이게 뭐야?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저기 알려드릴게요. NUS란 큰 카테고리 안에 예일 NUS 칼리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입학사정, 교육 모두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NUS도 원서를 낼 수도 있고 예일 NUS 칼리지도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분리해서 생각해야겠죠. 난양공과대학 공대니까 난 인문계인데 갈 데가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기 말은 공대지만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뭐 사이언스 쪽이라든지 비즈니스 쪽이라든지 소셜 사이언스, 아트 쪽 다 유명한 학교니까 배제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SMU. 이 학교 참 재밌는 학교예요.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QS 랭킹 있죠? 쭉 검색을 하면 SMU 랭킹이 안 잡혀요. 뭐 400에서 500위 사이라고 나와요. NTU는 올해 한 13위인가 16위까지 올라가 있는 학교고요. SUTD, MIT랑 같이 세운 학교예요. 싱가포르 정부가. SAT, SU, SS까지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보이시는 NUS, NTU 2개만 종합대학이고 나머지는 단과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보시면요. 예일 NUS 칼리지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개념입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고등학교 공부시키듯이 아주 빡세게 공부시킨다는 개념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 개념을 도입해 온 거예요. SMU는 뭐냐면 우리는 경영대학, 싱가포르 경영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단과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거 유펜이랑 같이 세운 학교예요. 2000년 초반에. SUTD, MIT랑 같이 세운 학교고요. SUSS라는 거는 원래는 심윤이라는 싱가포르인들 위한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을 분리하면서 SUSS, 소셜 사이언스 단과대학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사회과학 쪽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아니 우리 아이의 수준의 저기를 가도 되나? 저 이상한 학교 아니야? 라고 의문이 들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싱가포르 갔을 때 SMU가 그때 막 시작했던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로컬 직원이라든지 로컬 친구들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보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NUS, NTU, 아이 떨어지면 유학까지 SMU를 안 보냈었어요. 그들도 불안해하니까. 근데 지금 2020년도잖아요. 2018, 19년도 작년, 재작년 얘기 좀 해드리면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어디 갔니? SMU 가서 보냈어. 야, 왜 NTU 안 보내고 SMU 보내니? 아니, SMU 훨씬 기회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만약에 NUS가 떨어지고 비즈니스 쪽에 NTU랑 SMU 되면 로컬 사람들도 많이 SMU 보내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좀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 6대4? 6에서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이 SMU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비율에 약간 떨어지게 NTU를 보내는 걸 봤을 때 싱가포르 정부가 마음 먹고 대학을 만들고 키운다고 하면 10년 후의 모습이 SMU 같은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죠, 그건. 자, SUTD를 보시면 알아요. SUTD가 생긴 지가 불과 한 7, 8년 됐나요? 6, 7년 됐는데 SUTD 공과대학이에요. MIT랑 세운 학교. 똑같은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아마 구글 맵을 여러분 들어가서 SUTD 검색을 하시고 일반 지도 마시고 위성사진을 보세요. 지하철 만들어 놨고요. 이미 학교 부지는 다 만들어 놨어요. 건물만 안 지었지. 요이 땅 하면 걔네 플랜대로 싱가포르 정부 플랜대로 학교를 확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SUTD 저희가 매해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교육적인 질은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졸업 후 취업률도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대학 특히 컴퓨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반드시 SUTD는 검색하셔서 본인들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버님들 주식계좌 주식만 넣지 마시고요. 아이들 갈 대학 관심 있으면 넣어놓고 그 대학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학을 보낼지 저 대학을 보낼지 나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싱가포르 국립대학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유튜브라니까 좋네요.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니까 드릴 말씀을 좀 다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홍콩대학, 홍콩과기대, 홍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홍콩대학의 외국인 전용으로서 특별히 들어가는 대학은 제가 생각에 요 8개 대학인 것 같습니다.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 요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학교들이죠. 홍콩 CTU, 폴리우까지 잘 압니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침례대학이라고 하지만 그냥 공립대학이에요. 이름만 침례대학이지. 영남대, 교육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저희 보이시는 게 외국인이 입학 가능한 홍콩에 있는 공립대학이라 보셔야 돼요. 즉 공립대학이다 보니 홍콩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랑 외국인이나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요. 홍콩 대학 얘기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원래 홍콩에는 2개 대학만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HKU, 중문대. 의대가 요 2개밖에 없어요. 법대도 여기 2개가 있고요. 가다가 1990년도 넘어오면서 교육개혁을 합니다. 교육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카이스트 같은 과학 기술대학교 하나 만들자 해서 HKUST, 홍콩 과기대가 나왔고요. CTU 폴리오는 그전에는 어떤 대학들이었냐면 디플로마라고 합니다. 영국제도에서는 3년짜리 디플로마를 제공하는 중위권 대학에다가 너희도 이제는 바첼러 디그리와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까지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CTU, 폴리오, 침례대 이런 대학들이 그 이후에 다 4년제 대학 허가를 받고 20년 이상, 30년 이상 학교를 키웠다 보시면 됩니다. 좋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홍콩 교대, 저희 실제 방문하기도 하고 담당자를 만나기도 했는데 저희 학생들이 간혹 한두 명씩 들어가긴 했는데 요즘은 좀 들어가진 않았는데 전 강력 추천입니다. 저 학교 아직까지 외국인 전형에 대한 기준이 크게 없어요. 토플 80 넘고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는 뭐 우이상 저 중문대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 뿐이기 때문에 지원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교사가 꿈이에요. 교사? 너 근데 베트남에 있지 않니? 너 중국에 있지 않니? 네. 그럼 한국 교대 갈까? 너 교대 가서 적응하겠니? 아싸리 홍콩 교육대를 가셔서 홍콩 정교사를 따시면 됩니다. 저 교육과정을 보시면 4년간 교육을 마치면 1년간 홍콩 공립학교 가서 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총 5년 과정이에요. 거기까지는 외국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졸업을 하게 되면 홍콩 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 외국인이라 홍콩에 선생님 취업할 수는 없겠죠. 뭐 안 하면 어때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홍콩 정교사라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국제학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국제학교로 원서를 낸다. 저가 교장이다. 내가 결정권자다. 아이비 디플로마 어디 뭐 태국에서 그렇게 A레벨 하고 홍콩에서 자격증 있어? 쓸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진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버킷리스트 안에 제발 좀 집어넣으시라는 거.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시라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